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대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이자였고요. 어제 그제는 모더나였고요. 어제 저녁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 결국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에서 입도 선매를 통해서 이미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내년 생산분의 90%까지 지금 물량이 이미 예약이 잡힌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을 확보를 해야 하지만 입도 선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신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발표하기로는 이제 선납금 명목으로 이제 1723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 60%, 이제 3천만 명분에 대한 백신입니다. 일단 백신은 이제 전 국민의 60%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명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코백스, 이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단체인 코백스에서 1천만 명분, 그리고 두 개 회사에서 각각 1천만 명분 해서 이렇게 총 3천만 명분의 이제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입니다.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를 보시면 1회 접종 가격이 화이자 대비했을 때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6배, 가장 많게는 10배까지도 지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저렴한 가격이 그냥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의료시설이나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에도 공급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어제 저녁에 돌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약바이오 그 부사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서 정리를 드리면 타 백신 대비했을 때 이제 반감기가 좀 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이 말은 백신을 투여하고 나면은 이제 보호를 받는 그 바이러스에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간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면역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백신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이슈가 생기면, 특정 생산 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은 그 생산량이 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생산 시설에 분배를 해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남미, 아시아 등이 있고요. 뭐 이렇게 리스크 해지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상 데이터 자체가 연말 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뭐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결과 자체는 이제 몇 주 내에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롤링 서브미션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순차 심사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그 심사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받기 위해서요. 뭐 그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바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제출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제 분석하고 심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모두 취합되었을 때 심사를 하고 승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계속 지금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바로바로 쌓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인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 대비했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수익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공재 성격을 현재 띠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5로 픽스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픽스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총 6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 98%를 현재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내용만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는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이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중인 백시텍이라는 회사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진매트릭스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로 이제 미리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고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개발한 천식 치료제를 이제 물질을 계량해서 천식 치료제를 계량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오입니다. AB 프로바이오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모더나 관련 이슈에서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메디우 이문하고 합작법인인 에이비메드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이 에이비메드는 이중 항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후보 물질을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사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이비메드라는 것이 이제 메디이뮨과 합작한 회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메디이뮨과 에이비메드가 별개의 회사인데 공동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기사마다 내용이 달라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뭐 에이비메드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동아에스티인데요. 동아에스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를 현재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캐몬입니다. 캐몬은 이제 아까 맨 처음 언급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동물 임상 실험을 위탁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는 캐몬은 사실상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은 이제 SK케미칼, 진매트릭스, 유나이티드 제약, AB 프로바이오, 동아 ST, 캐몬 총 이렇게 6가지고요.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와 그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정리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종목이라든지 이 내용 이슈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용이 조금 길어진다면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끄시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